시간이 2021년 6월 4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3시 59분입니다. 비트코인 한번 더 확인하고 갈게요. 자, 여기가 일봉이에요. 일봉의 저가 깨졌습니다. 그쵸? 오늘 어제의 저가를 깼어요. 자, 보세요. 주문을 걸어 놓은 게, 자, 비트코인은 얼마죠? 어? 잘못 걸어놨네요. 4,227만 원인데, 예, 422만 7천 원에 걸었어요. 취소. 예, 취소고요. 다시. 음, 4,227만 원. 그쵸? 그러면 0.005비트 해야 20만 원이죠? 가격 다시 볼게요. 여기 4,226만 7천 원. 4,226만 7천 원. 6만 7천 원. 애누리 없이. 4,226만 7천 원. 7천 원이야? 어? 왜 7천 원이 안 되지? 예, 4,226만 7천 원. 예, 매수.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온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예, 오늘 아래로 밀면 저기까지 와서 저기서 이제 튕기든지 아니면 더 누르든지. 더 누르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튕기면, 예, 어제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370만 원? 예, 여튼. 자, 봉을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금, 목, 수, 월, 화, 월. 월요일이 여기에요. 그럼 월요일이 저가가 얼마냐면 4,130만 원 정도예요. 4,130만 원. 도대체 4,130만 원이 어디에 있는 거지? 보세요. 4,130만 원. 여기죠. 여기. 즉 주봉의 하단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에 주봉의 하단선을 툭 찍고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기회가 월요일 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가가 4,317만 7천 원. 여기서부터 상단선이에요. 대충 상단선의 위치를 보면 4,306만 4,306만 6,700원. 그죠? 그러면 뒤에 거 빼고 4,306만 6천원. 4,306만 6천원이 어디 있냐? 4,306만 6천원. 4,306만 6천원. 6만 6천원이 대충 이 정도죠? 7만 8천원 잡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으로 큰 이 가격 위로는 어차피 주봉으로 봤을 때는 매수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니다. 이게 월요일이죠. 이게 월요일, 화요일 맞죠? 예.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월요일 날에 여기 시가 대충 이 정도? 예. 이 정도 위로는 매수해야 될 이유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일이 있잖아요. 7일이라는
거래 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 7일이라는 거래 일수 동안 이제 봉을 그리게 되는 거죠. 자, 봉을 그리는 걸 한번 다시 보자고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그리느냐? 여기 보면 이제 이 점이 있는데 이게 하락과 상승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인데 내려가려면은 색깔이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기 위해서 색깔을 만드는 거죠.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여기가 시가죠. 여기가 시가예요.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봉을 볼 때, 이게 음봉이다, 이게 양봉이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봉 싹 합쳤을 때, 이게 이제 일봉이니까 이걸 딱 합쳐가지고 주봉으로 딱 연상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월요일을 찾아야죠. 월요일 여기잖아요. 그럼 월요일 시가란 얘기는 이거, 어? 주봉이 십자봉이네? 딱 되죠. 그래서 가보시면 주봉이 십자봉이에요. 그쵸? 예, 주봉이 십자봉이잖아요. 이걸 딱 보고 느끼는 거는 주봉이 십자봉이 됐구나. 저기서 이게 4.82% 내렸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 주봉이 시가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봉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금요일. 그럼 오늘 지나면 토, 일 이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틀밖에 없는 시간에서 주봉을 다시 양봉으로 돌려서 상승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했던 게 비트코인이 지금 음, 시가, 주봉의 시가 위로는 매수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월화 수목에는 그 위에서 놀아요. 월화 수목 그리고 금요일 날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월화 수목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다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월화 수목을 계속 사람들이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이거 상단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로 잘만 올라가.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어.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금요일 날 되니까 내려오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비트 코인이 일반 주식하고 조금 다른 거는 어쨌든 주식의 움직임은 이렇게 꼬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꼬리, 그러니까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이제 꼬리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코인에서는 꼬리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예, 오히려 몸통의 역할이 크고 꼬리 쪽에는 그다지 역할이 어-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위에 꼬리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 꼬리를 가지고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행위들이 꽤 많은데 어, 제가 3년 가까이 비트코인을 관찰하면서 느낀 건 꼬리의 역할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내릴 때 그냥 내려요. 오를 때 그냥 오르고 오히려 비트코인은 시간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더라고요. 음, 시간을 활용을 해서 거래를 더 많이 하는 편이고 예, 이런 봉에서 만들어지는 윗꼬리 아랫꼬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취약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저게 아랫꼬리를 그리겠지 윗꼬리를 그리겠지 생각하고 기다리잖아요. 꼬리를 안 그리고 그냥 가요. 그래서 이 무빙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보면 이거 그냥 이거
넘을 수 있지 이거. 그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예?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뭐 이거 못 넘어?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딱 맞고 그냥 쭉 눌러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도 아, 이걸 넘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이제 다른 주식 종목이면 저렇게 만들면 아, 저 정도 고가야 뭐 그냥 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 코인 쪽의 움직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를 넘지 않은 행위가 나오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고가를 넘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가를 넘고 고가를 넘으면 덜 해요. 덜 해. 위험성이 그래도 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고가를 못 넘었어. 그럼 양봉으로 차라리 버텨. 그럼 이것도 덜해. 근데 고가를 못 넘었는데 음봉으로 죽었다? 그럼 이게 윗꼬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봉의 윗꼬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면 그냥 깔아앉은 음봉이지만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만들어지려면 고가를 넘지 않고 주저앉는 음봉. 예. 그런 봉이 나왔을 때, 아, 이게 윗꼬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여기다 매수 걸었잖아요. 예. 그 얘기는, 아, 이거 저가 깨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예, 의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여긴 다 상승 구간인데 여기만 빨간색이 하나 딱 있어요. 아, 그래서 저 같으면 하락할 거면 여기서 누르겠다 생각이 든 거죠. 아, 내가 하락을 시킬 거면 여기서 눌러. 그러면 요 전에 고가가 나와야 돼. 이 전에 고가가 나오고 여기서 눌러. 그러면 딱 하락하기 좋아. 이 생각을 한 거였어요. 지금 여기 보면 고가 투자 지수가 내려가잖아요. 음. 분명히 하단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봉만 보면 아, 이거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일봉만 보면 이건 당연히 매수해야 돼요. 일봉의 하단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매수 안 해요? 당연히 매수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앱 열고, 그죠? 띵글 앱 열고 딱 보면 매수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아, 매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일봉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주봉으로 보잖아요. 주봉으로 보면 매수할 자리는 딱 월요일 날 저가 여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가 외에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고, 월요일 날 이미 주봉의 상단선 위로 올라가 버렸는데, 예? 화요일부터 화수목 여기서 올라간들 이게 주봉에서는 매수해야 될 조건이 되냐는 거죠. 예, 거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주봉을 보여드리면서 일봉의 입장과 주봉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 주봉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일봉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서로 달라. 그래서 매매 전략도 달라. 자, 주봉을 거래하는 사람은 월요일 날 아침에 저가 찍었을 때밖에 매수 기회가 없었어. 그리고 월요일 날 이미 주봉은 상단선 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예, 월요일 이후에는 매수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죠. 화수목금 잘 올라요. 그러니까 아, 이거 일봉으로 보면 먹을 게 굉장히 많았어. 그러지 않을까요? 일봉으로 보면 먹을 게 많잖아요. 뭐 6%, 7%씩 오르는 종목도 있었는데. 그럼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와, 이거 먹을 거 참 많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일봉으로 계속 거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루 고가를 깨지 않는 음봉에 물리게 되면 그대로 갇히는 거예요. 왜? 주봉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주봉을 눌렀을 때 어딘가에서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월봉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월봉을 딱 봤을 때, 막는 게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주봉이 누르면 월봉은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주봉이 아래로 상단선을 가지고 꾹 누르는 순간, 예, 월봉은 쏟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월봉이 쏟아진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있으시면 일봉 가지고 쉽게 매수 못합니다. 지금은. 자, 이제 월봉을 한번 쫙 볼게요. 월봉. 월봉 중에 좋은 종목 있나 보세요. 이거 아래로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로스톨 코인, 네오 열려 있죠.
램. 자, 열려 있습니다. 닫혀도 각도가 굉장히 허접시러워요. 자, 라이트코인 열려 있죠. 지금 우리는 하락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락 많이 했네? 하지만 지금의 하락폭은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의미가 없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에요. 자, 리플. 이제 이렇게 음봉되고 내려가죠. 근데 하단선 아직도 저 밑에 있어요. 네, 비트코인, 골드, SV. 네, 다 이제 느낌이 오시죠? 월봉으로 딱 봤을 때는 와, 아래 아무것도 없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실 때 먼저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큰 그림. 그래서 큰 그림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큰 그림을 봤을 때 쓸 수 없으면 작은 단위에서 쓰되 시간을 정해서, 예, 시간을 정해서 끊어야 돼요. 왜? 어차피 큰 봉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월봉에서 쓸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어요? 스텔라누멘 못 쓰죠. 스톰엑스 못 씁니다. 스팀 달러 이것도 아직 쓸 수가 없죠. 샤이코인 못 쓰고요. 지금 보시면 월봉에 양봉인 게 어떤 게 있나 보세요. 아크, 에이다, 오미세고. 그나마 얘는 약한 하단선에 왔어요. 오미세고. 예. 그 다음에 온톨로지. 이거 제가 샀던 웨이브. 얘도 없죠. 이거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져요. 6,533원. 지금 15,000원입니다. 예. 그러면 상상에 맡길게요.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제가 이더리움 여기다 걸어놨죠. 예. 여기도 불안해요. 근데 불안해도 걸어놔 보는 거예요. 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하단선이 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엔 여기 하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 가격 갑니다. 예. 저 구조에선 저 가격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고 싶으면 최대로 비싸게 줬을 때 저 가격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느낌엔 사서 물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이더리움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 생각엔 이더리움은 잘못이 있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고 봐요. 지금 모든 힘은 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차트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아무리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비트코인 찍어 누르면 같이 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예. 자, 이오스 이제 하단선 왔어요. 그죠? 이제 허접한 하단선 하나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오스만 보면 사야죠. 예? 이오스가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이오스는 사야 돼요, 지금. 근데 독자적으로 움직이나요? 아니죠. 비트코인이 다 쥐고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락을 멈추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멈추면 쫙 올라갈 거잖아요, 알트가. 근데 비트코인 내리고 있는데 알트를 잡는다? 골치 아프겠죠.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비트가 쏟아지는데 알트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퀀텀 여기도 살짝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욕심 부려서 산다면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욕심 부렸을 때 이건 살 수가 없죠. 자, 월봉으로 봤을 땐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지금 이만큼 내렸는데도 전혀 무의미해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내린 거 정도로는 티도 안 나는 거죠. 자, 비트코인 보세요. 어디까지 내려야 될까요? 기본이 여기에요. 기본이 3,700만 원입니다. 음, 기본이 3,700만 원. 이 얘기는 지난달 월봉의 저가를 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난달 월봉의 저가를 깬다? 그럼 알트도 다 깨야죠. 그럼 알트들의 저가를 보시면 돼요. 예. 알트들의 저가를 한번 보세요. 그죠? 여기 저가가 깨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깨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봉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월봉을 먼저 보고 월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이 안 되니까 작은 봉만 보고 매수 매도 그것만 생각하다가 물리면 왕창 작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의 흐름을 딱 보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월봉 진짜 위험한 거구나.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에 이제 먼저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주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은 아래를 막아주는 힘이 없어. 그죠? 월봉은 아래를 막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는 거지, 위를 막아주는 힘이 있어서 떨어진다고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월봉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월봉은 위로 올라가도 되고 아래로 내려가도 되고 양쪽으로 아무렇게나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저거는 쏟아지면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르는 것도 거의 무한대급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하고 제껴두는 거예요. 제껴도. 그럼 이제 주봉으로 딱 와요. 그럼 주봉으로 오면 월봉은 엄청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가를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데, 그러면 주봉에서 엄청나게 오를 수 있도록 해줄 거냐 이거죠. 예? 엄청나게 오르도록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주봉이 답을 해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상단선이 위를 탁탁탁탁 막고 있죠. 그러면 월봉에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줬어도 주봉이 위에서 공간을 딱딱딱딱 막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월봉 때문에 쫙 끌어올리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쫙 끌어올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끌어올리고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식을 세우셔야 돼요. 조건식. 예? 이제 주봉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한 주 조건식을 만들어서 월봉에 대입해 가지고 내 전략에 맞는지를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나는 월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왜냐하면 월봉이 하락하면 전봉 저가를 깰 수 있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월봉의 저가가 멀어. 월봉의 저가가 멀죠. 이렇게 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난주로 좁혀요.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나 매수해 볼 수 있어.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이제 좁혔죠? 예, 좁혔어요. 그러면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난 매수를 해야 돼. 그럼 그 위에 하단선이 있는지를 보세요. 이제 하단선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 하단선이 없으면 그 다음엔 다른 전략이 있어요. 자, 전봉 저가 위에 하단선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여기서부터 요 사이인 거예요.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니까. 근데 귀신같이 찍고 갔어요, 지금. 근데 이 날이 주봉으로 따졌을 때 5월 말일이에요. 6월 1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찍고 간 날은 지난달이에요. 이번 달에는 한 번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시작했을 때는 주봉상 다 상단선 위에 있었던 거예요.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 동안. 그러면 이 위에 있었으니까 여기는 다 상단선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상단선 영역에 들어갔을 땐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일봉으로 좁혀요. 일봉으로 좁혀서 일봉의 하단선이 전봉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거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봉 저가를 깨면 예, 주봉이 눌러서 무너질 테니까.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전봉 저가를 깨는 봉을 찾아보세요. 자, 이게 월요일, 화요일 날 안 깼죠?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저가가 4,255만 원. 그 다음에 저가가 4,251만 5천 원, 55만 원이니까 안 깼잖아요. 여기도 안 깼고. 그러니까 저가를, 이게 월요일이죠. 화요일 날 지켰고 수요일 날 지켰고 목요일 날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면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일봉에서 저가를 붕괴되지 않는 한 주봉의 저가까지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저가가 깨지면 그러면 이제 일봉의 전략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다시 정리할게요. 자, 월봉에서 매수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월봉에 매수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케이스는 월봉에 매수가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예, 없어요. 없으니까 월봉은 쓸 수가 없어. 제껴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갑니다. 주봉에는 매수가가 있고 전봉 저가보다 높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번 달 들어서는 상단선 위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주봉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갔을 때 이미 거래를 할 수 없으면 일봉만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봉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가 깨졌으니까 오늘은 매수 전략이 없는 거죠. 예? 오늘은 원래 매수 전략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요 시가를 여기 요 시가를 벗어나면 어차피 주봉의 상단선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요 정도면 잘하면 기술적 반등이 오질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 예, 그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샀을 때 수익이 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가격도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시가가 찍었을 때 4,500만 원이었잖아요. 4,500만 원인데 4,200만 원대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그 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툴을 만들면서 이제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봉과 봉은 관계가 있어요. 봉과. 그러니까 월봉의 상황과 주봉의 상황과 일봉의 상황은 각기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각기 다른 상황을 서로 이해를 해가지고 바라봐야 조금 더 현명하게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말로는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차트를 가지고 바로 그렇게 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월봉의 데이터가 있고 주봉의 데이터가 있고 일봉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동시에 세 개를 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월봉의 논리와 주봉의 논리와 일봉의 논리를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하게 만들려면 월봉 데이터 따로, 주봉 데이터 따로, 일봉 데이터 따로 쫙 실시간으로 쫙 받은 다음에 이거를 서로 교차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은 월봉은 이런 상태고 주봉은 이런 상태고 일봉은 이런 상태요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업비트는 데이터를 그렇게 안 줘요. 그냥 월봉이면 월봉만 받아, 주봉이면 주봉만 받아, 일봉이면 일봉만 받아. 이렇게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교차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 교차 분석을 해야 되는 역할은 사실 개인 역량에 달린 거라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단선을 보면 무조건 매수를 한다. 상단선을 보면 무조건 매도를 한다가 아니라 봉을 쪼개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 월봉의 상황, 주봉의 상황, 일봉의 상황이 다르다. 예.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얘기했던 게 주봉의 상단선 이야기를 계속 떠들어댔잖아요. 제가 6월 1일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으니까 6월 1일 날 얘기할 때도 맨날 상단선 얘기를 하는데 막 상단선 위로 막 올라가요. 가격들이. 그러니까 그때 화면을 봤을 때는 상단선이 뭐 중요해. 그 아무짝에도 쓸데기 없는 그 상단선 이야기를 뭐하라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지금부터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망가졌죠? 그죠? 지금 1015원입니다. 1015원. 와, 다음에 네오. 이제 윗골이 보이시죠? 예. 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윗꼬리들이 보이는데 그 윗꼬리가 다 상단선 위에 올라간 거는 다 토해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상단선이잖아요. 그리고 위에 올라간 거 싹 다 토해냈잖아요. 자, 라이트코인 상단선만 쫙 보세요. 자, 상단선 위에 올라간 거 다 토했죠. 리플. 자, 상단선 위에 올라간 거 전부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했냐 하락했냐 몇 프로 올랐냐 몇 프로 내렸냐가 아니라 상단선 위치를 쫙 보고 이게 눈치를 딱 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단선 위에 올라갔을 때는 그냥 조심하고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죠. 여기 상단선 위에 올라간 거 토했잖아요. 자, SV. 여기도 다 토했죠. 전부 토했잖아요. 이게 상승장이면 이걸 들고 가요. 응. 상승장이면 그냥 들고 가요. 이게 비트나 암호화폐가 가진 특성이 뭐냐면 올려야겠다 생각하면 막 미친 듯이 그걸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락장이면 저 상단선을 철저히 지켜요. 그리고 저거 안 올려. 저거 맞으면 뚝뚝 떨어져요. 자, 그렇죠? 여기도 맞고 떨어졌잖아요. 캐시. 안 떨어진 종목 있어요? 보세요. 여기도 맞고 떨어졌잖아요. 올라간 거 싹 토했잖아요. 자, 스텔라 루멘. 엄청나게 올렸었죠. 싹 다 토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단선 그치에 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단선 안 찍었어. 안 찍었죠. 그러니까 매수기에는 한 번도 안 줬던 거예요. 그냥 팔려고 올린 거죠. 스톰엑스. 예, 이것도 이제 매수가 근처에 오고 있죠. 예, 이제 매수가 근처에 오고 지금 상단선은 싹 다 토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단선 위에 있을 때는 아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 얘기는. 저 상단선을 맞으면 무조건 떨어질 거니까, 응? 저 위에서 매수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상단선 위에서 매수하면은 진짜 잘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물리는 그 위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게 이게 개인은 할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는 할 수 있는데 남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물리면은 화나지 않겠어요? 여기도 상단선. 이게 하단선 튕기는 건 다 하단선에서 튕기잖아요. 아크. 자, 어제까지 그렇게 분위기 좋았던 그런 코인들이 다 상단선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다 비트가 벌인 일입니다. 상단선 싹 다 토해고, 예. 내리고 나면 보여요. 올라갈 때는 그 상단선을 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상단선이 그다지 좋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상단선에서 죄다 밀려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웨이브. 그래도 웨이브는 상단선을 간 적이 없죠. 예, 이거는 상단선을 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단선을 타고 올라갔다 떨어졌으면 하락폭이 훨씬 컸을 텐데 지금은 하락폭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내린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이제 슬슬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죠. 참 강한 거예요. 다른 코인에 비해. 여기 벌써 하단선 밑으로 내려갔죠. 클래식은. 이오스. 이오스도 지금 하단선, 상단선에서 밀려서 이제 하단선 쪽으로 가 있어요. 퀀텀. 똑같죠. 트론. 똑같습니다. 트론도 지금 상단선에서 쭉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일봉으로 봤을 때 이런 하단선을 보고 야, 이렇게 좋은 하단선인데 왜 매수를 하면 손실이 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봉은 하나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죠? 주봉, 월봉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봉이 여러 개가 모여서 큰 봉을 만든다라는 그 개념을 잘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1080원 정도에 매수할 수 있지만 전봉 저가를 지키기가 어렵다. 이 말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저가 딱 깨지니까 뭐 왕창 쏟아지잖아요. 이거 매수했어 봐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욕 나왔겠죠. 어? 하단선에서 매수했는데 떨어져? 에이, 그럼 저 하단선 못 쓰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단선을 딱 봤을 때 저 하단선이 전봉 저가를 지켜줄 것 같은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 하단선을 딱 보고 이거 저가랑 거리를 딱 보고 저가랑 거리가 너무 가까워 이거 붕괴될 수 있겠다. 예,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개별 코인이 아니에요. 예, 무조건 비트. 예, 비트가 저가를 깰 것 같으면 예,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비트코인이 전봉 저가를 깼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전봉 저가를 깬 날은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의 가격이 비트코인 추봉으로 봤을 땐 아직도 상단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것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오늘 완전히 닭 잡는 날이에요. 예, 이더리움부터 뭐 예, 8%대, 9%대 막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싸다고 예,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이 음봉이 멈추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금요일이란 얘기예요. 금요일. 그러면 이번 주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지나고 나면. 예, 그랬을 때 오늘의 음봉이 내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이대로 마감하게 되면 내일 아래 열립니다. 예, 열려요. 이 얘기는 오늘 저가 또 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라면 오늘 여기에 걸어놨던 거 예, 한 10시, 11시까지 체결 안 되면 이거 빼버리고 그냥 주말을 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조심하세요. 만약에 주봉이 금요일, 토요일간, 예,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무너지면요. 예, 다음 주에는 지난달 저가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봉이 음봉으로 끝난다라는 거는 월봉이 고가를 만들러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어쨌든 힌트를 주는 거니까요. 예, 싸다고 매수하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저기 걸어놓은 거는 그대로 두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중간 점검 다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